구독, 좋아요. 계속해서 이제 양일국 박사님과 함께 국제 정세 또 어떻게 들어가는지 진짜 심층 이런 논평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양일국 정치학 박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이 나섰습니다. 그것도 미국 상원이면은 어떻게 보면 상원 하원하면 상원이 약간 귀족 같은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네. 미국은 하원이 국민 일반 유권자를 대변하는 구조고 상원은 그 주의 인구와 관계없이 각 주에 2명씩 뽑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고 예. 그 인품이나 전문성에서 뭐 최고의 집단이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도 하원에서 나온 얘기하고 예. 상원에서 나온 얘기가 격이 다르죠. 예. 근데 뭐 여담입니다만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일들 이렇게 낮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또 여야를 불문하고 언제 그 미국 상원의 품격을 한번 볼 것인가 좀 한심한 생각을 좀 들게 되는데 이번에 상원이 어찌 보면은 예. 이제 이재명 정부가 일단 첫째는 나토 정상회담에 이제 거절했습니다. 예. 그리고 물론 G7에서는 누가 안 만나준 건지까지는 뭐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두 차례에 걸쳐서 정상회담이 불발이 됐고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전작권을 환수하겠다. 그리고 그걸 뭐 협상 카드로 쓰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뭐 대놓고 사실은 협상 카드로 쓴 모양새가 돼버린 거죠. 네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 아직 픽스가 안 됐는데 중국의 전승기념일 행사에 갈지도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카드를 좀 던졌는데 일단 상원이 점잖게 제동을 좀 걸었다고 봐야 됩니다. 예. 상원이 이제 국방수권법이라는 것을 이제 골자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 이제 이거는 사실 공부하는 학생들이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 미국의 국방수권법이라는 것은 국방부 예산을 어떻게 쓸지를 그 법안이 정하는데 1년마다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미국이 어디다 돈을 쓰는지만 잘 들여다봐도 국제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가요? 매우 중요한 그 이슈가 됐는데 거기에 네. 이제 주한미군을 이제 그 국방부 장관이 네. 의회에 와서 의원들을 설득해서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 이걸 납득시키기 전까지는 감축할 수 없다. 이 내용이 포함된 겁니다. 예, 예. 근데 그 전에 바이든 행정부 때는 이제 28,500명 정도 예. 요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걸 권고한다. 이렇게 조금 중요도를 좀 낮춰놨었는데 이번에 더 세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우선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술의 일환으로 일단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상원 돌아가는 거 트럼프 대통령이 몰랐겠냐는 다 거예요. 공화당 의원들이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여러 가지 채널로 해서 예.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도 있다는 엄청난 압박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펜앤마이크 시청자분들도 잠 못 이룬 분들이 많아요. 그런 어떤 초유의 압박을 준 다음에 이제 관세 협상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위한 포석이다. 예. 그런데 상원에서 어쨌거나 주한미군 감축을 안 하겠 뭐 할 수 없게끔 묶어놨지만 예. 그게 1년입니다. 내년 국방수권법의 그 조항이 이게 또 기한이 어떻게 1년밖에 바뀔지가 안 몰라요. 되는군요. 예. 그리고 이번에도 사실은 단서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재명 정부가 계속 막 나가서 한미 관계가 거의 파국에 이르고 그런 점들을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득을 하면 어허. 감축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예. 그 대신 상원에서 점잖게 트럼프 대통령과 또 한국 이재명 정부 사이에 주한미군 감축 가지고는 싸우지 마라. 그 이슈 가지고 정쟁하지 말라고 점잖게 말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원의 그 권위와 그 무게감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단지 이거는 주한미군 우리가 건드리지 않을게라는 웃는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너 주한미군 감축 가지고는 압박하지 못하도록 1년간의 시간을 줬으니까 너희들도 성의를 보여. 아마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게 그러니까 외교적 메시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군요. 그것이 이제 상원의 역할이거든요. 네네. 이제 상원은 전통적으로 대외적인 군사 작전을 승인한다든지 그렇죠. 또 테러 국가나 적성 국가들 규제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보통 상원이 하거든요. 그래서 상원의 이 메시지가 사실 가볍지가 않은데 어허. 오늘 신문들 쭉 들춰보고 왔는데 이 점을 짚은 언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원이 웃으면서 얘기할 때 정신 못 차리면 센 게 올 수 있다. 이렇게 제가 개인적인 사견을 전제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유성락 안보실장 지금 미국 다녀왔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다녀와가지고 상원에 한번 가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바짝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오늘 좀 보이더라고요. 전작권 협상
우리 진행 안 한다, 안 하고 있어 하면서 아주 그냥 바짝 엎드린 데다가 중국 전승절도 안 갈 거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그 타임라인이 이렇게 돼요. 예. 지난 11일에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어제 예. 열렸고 그래서 우리가 전작권 환수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대통령실 발로 공식 브리핑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13일에 갑자기 위성락 안보실장 발로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어요. 우리는 전작권 환수 논의하고 있지 않다. 그 어떤 채널에서도 논의하고 있지 않다. 예. 그리고 그것은 관세 협상에서 내놓을 카드로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한 발 뺀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날 미국발 국방수권법이 이제 보도가 됐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그냥 대충 봐도 지금 미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가 서로 정보가 제대로 소통 내지는 공유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왜냐하면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정도의 그 프로세스와 절차 그리고 대충 지금 상원 의원들 분위기 물론 공화당이 조금 우세긴 합니다만 예. 이게 통과될 거라는 걸 몰랐겠냐는 거예요. 이건 미국하고 조금만 소통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됐으면 예를 들어서 한국 정부가 예. 전작권 환수 카드를 들이밀어도 야 조금 있으면 상원에서 국방수권법 대충 이렇게 돼가는데 그 눈치 없어? 이런 정도로 소통이 됐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어떻게 보면 정말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전작권 환수 카드를 던져버린 셈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먼저 그걸 했던 그런 그리고 12일에 해버린 거죠. 대통령실에서 분명히 전작권 환수 의논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틀 만에 말을 뒤집고 전승기념일도 안 갈 거예요. 전작권 환수는 저희가 고려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는 국가적인 최신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슷한 사례가 2019년에 사실은 지소미아 때도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기억을 좀 더듬어 보자면은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실책이라고 하면 그 한국과 일본 사이의 정보 교류 협정 그 지소미아를 한일 관계라는 좁은 울타리에서만 봤던 거예요. 예.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 우리가 뭐 휴민트를 통해서 일본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양보다 일본이 우리한테 주는 게 적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아마 일본이 그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해가는 어떤 전략 물자 일부를 저 지금의 문재인의 대한민국이 수입해간 이 전략 물자가 옳게 쓰인다고 우리가 장담을 못하겠다. 그래서 좀 일부 규제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 지소미아 안에 이렇게 나갔던 거거든요. 사실 많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열광을 했어요. 예. 이제 드디어 뭐 반일 만세였죠, 뭐. 예, 뭐 일종의 그 죽창 시리즈의 연속으로 받아들인 그런데 거기 조용히 보고 있던 미국이 이제 한마디 한 거죠. 우리가 분명히 한미일 삼각 공조, 삼각 협력을 미국의 중요한 국익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한국이 지금 우리하고 협의도 없이 지소미아를 끊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일설에 의하면은 미국이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그럼 앞으로 이렇게 하자. 우리가 지금까지 광통신망으로 실시간 위성 사진, 뭐 동영상, 기타 북한이 외부하고 교신하는 그 음모화된 거 해독한 내용 등등 그런 것들 앞으로 너희들 대한민국에 직접 안 주고 일본에 줄 테니까 앞으로 일본 통해서 받을래? 이렇게 됐던 거예요. 이야,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한참 이길 수 있었던 거는 미국이나 또 EU가 모든 그 위성 정보를 갖다 우크라이나한테 다 제공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보전에서 어떻게 보면 갑 오브 갑이 지금 미국인데 그래서 한번 일본한테 정보 1차로 주고 2차로 받아볼 테야 그러니까 바짝 숙인 겁니다. 그래서 그 직후에 그렇게 지소미아 오늘로 끝난다 그렇게 해놓고 그 이후에 아펙 회담에서 그 일본 총리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우리는 친구 이랬던 사실은 이게 웃고 넘어갈 문제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 건드려서 안 될 걸 건드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국제 관계에서 이 미국의 이익 미국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미국이 무엇을 싫어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인지 없이 외교 정책을 꾸렸을 때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아마추어식 뭐 사고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번에 그 위성락 실장이 호되게 가서 아마 제 생각에는 대충 시간차로 10일이나 12일 사이고 언저리에 강력한 압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나중에 위성락 실장께서 이제 뭐 은퇴하시고 회고록 같은 게 나오면 아마 이게 나올 건데 좀 벌써부터 좀 궁금해지는 겁니다. 이번엔 뭘로 이렇게 호되게 혼났는지 그 이재명 정부와 지금 미국 사이의 총체적인 난맥상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2, 3일 만에
이렇게 전작권 환수 같은 문제에서 정부 입장이 바뀐다는 것은 예.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이거는 예. 국제적인 망신일 수 있다.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국가 안보와 관련된 그런 문제를 갖다가 그걸 어떻게 협상 테이블에다 얹어놓느냐고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번에 아마 위성락 실장이 호되게 아마 혼나고 왔을 거라고 제가 추측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 13일에 전작권 환수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면서 무슨 내용을 또 얘기하셨냐면 첫째 해결료 재처리, 그다음에 미사일 사거리 우리 늘리는 확대. 요거는 장기 과제다. 그러니까 관세 협정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미사일 사거리 확대하고 재처리권 따내는 건 우리의 거의 사활적인 이익이고 우리가 앞으로 장기가 아니라 이건 단기 중기를 막론하고 빨리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따내야 될 이익인데 제 사견을 전제로 말씀드린다면은 쭉 지금 이재명 정부가 정상회담 기피하고 오라는데 안 가고 또 분위기 파악 못하고 전작권 환수 카드 이런 거 던지니까 좋아 그러면 너희들 해결료 재처리 꿈도 꾸지 마. 아마 이런 식으로 왔다고 봐야 될 거예요. 아하. 그래서 뭐 지금 위성락 실장은 그 이슈 그 안건이 관세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뭐 좀 이렇게 확대 해석을 좀 금했지만 이런 얘기가 나와버렸으니 우리가 정말로 핵재 처리 같은 걸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왔을 때 우리가 불편한 관계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국제 관계는 제가 전에도 비슷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국내 정치 하듯이 그렇게 쇼잉으로 해서는 절대 안 쇼를 통합니다. 하고 언론을 동원하고 또 말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서는 안 된다. 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미국을 설득할 카드를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빨리 가서 만나라는 말입니다. 아니 우리나라보다 훨씬 좀 그전에는 이제 미국과는 거리가 있었던 그런 나라들조차도 지금 트럼프하고 면담을 하는데 정상회담을 하는데 왜 한국의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못 하냐고요. 왜 지금 트럼프가 나는 이재명 안 만나냐라고 얘기를 하겠냐고요. 아니 전승절 같은 거 빨리빨리 포기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이제 와서 이제 좀 뒤어보니까 미국이 내가 생각했던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반미했던 그 만만해 보이는 양키고만한 미국이 아니구나. 이걸 이제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은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일련의 행보가 사실은 과거의 그 전통적인 그 신사의 이미지. 미국인들은 항상 자애롭고 뭐 앞에서 조금 비난을 해도 표현의 자유라고 덮어주고 뭐 대사관에다 벽돌이나 화염병을 좀 던져도 우리는 영원한 친구 뭐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그게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느껴왔던 미국에 대한 이미지인데 그거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신세 지는 나라는 우리에게 고마워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미국이라는 엄청난 시장에다 물건을 팔아서 먹고 살게 된 나라, 부유하게 된 나라는 그만큼의 예의와 성의를 보여야 한다. 이렇게 요약이 되는 거거든요.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 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